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오미크론 변이 경고가 심상치 않습니다. 델타 변이보다 감염률이 70배 높다는 연구도 나왔고, 질병통제국은 오늘 아침 1월 초가 되면 사망률이 73% 높아진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백신 접종자도 감염시키자 스포츠계를 포함해 이벤트 취소와 부스터샷 접종 의무화가 늘어납니다. 12월에 폭풍과 토네이도가 켄터키주에서 서쪽 캔사스 등 미국 중부로 이동해 큰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공급망 적체 등의 이유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방안은 내놨습니다. 백악관은 공급망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트럭기사 고용 방안을 오늘 밝힐 예정입니다. 교통부와 노동부 장관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 지도자들과 미팅합니다. 자녀 양육 세금 공제안이 사회복지 지출안에 포함돼서 연장될지가 불확실합니다. 조 맨신 민주당 상원 의원이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의사당 폭동 사건에 트럼프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알려진 것보다 깊숙이 개입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팍스뉴스는 진행자들의 겉다르고 속다른 발언이 알려진 뒤에 데미지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스케이트 금메달리스트 미셸 ኳ를 벨리즈 대사로 지명했고, 캐롤라인 케네디를 호주 대사로 지명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한다고 알려드립니다. 빨리 퍼지기 때문에. 과학과 현실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77개국과 미국 37개 주에서 한 달이 안 돼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상하기 힘든 그럴 정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홍콩 대학교요, 유니버시티 오브 홍콩에서 전이 델타 변이보다 70배 빠르게 감염된다 하는 연구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물론 같은 대학교의 연구 보고서에서도 델타 변이보다는 오미크론의 증상이 약하다는 것도 나왔지만, 그리고 이제 또 그 뉴스가 있다고 하면은 간세포에 전염되는 게 굉장히 조금 낮다. 델타 변이에 비해서. 간세포에 전염된다는 것은 이 강도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증상이 얼마나 심각할 수 있는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배 확산률이 높다는 것은 어제 그 폴리티코의 기자가 지적을 한 것처럼 확산률이 그만큼 높으면 사망률도 높아진다는 얘기. 그만큼 많아지면은 델타보다 피해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인명피해, 재산피해,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공급망도 세계적으로 연결돼서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피해를 보는 거죠. 그런 점들이 홍콩 대학교의 발표에서 주목을 해야지 되는 것이고, 질병통제국이 오늘 아침에 말했습니다. 하루에 2,800명이 사망할 수 있다. 일주일에 곧 있으면, 지금이 12월 16일입니다. 1월 초가 되면은
일주일에 사망자가 15만 6천 명 나올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사망자가 15만 6천 명. 그러면 하루에 2,800명이 된다는 건데 가장 높았을 때만큼 그것보다 더 높기도 하고 어떤 때 극도로 높았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그만큼 이게 이제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 1월 초로 잡느냐? 12월 달에 미팅이 많잖아요. 가족 미팅도 있고 크리스마스 기간에 약 130만 명, 그 크리스마스 며칠 동안에 감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일 동안에 오미크론 그 변이 감염률은 미국에서 46%가 증가됐기 때문에 1월 초가 되면 사망률이 73%가 높아진다고 오늘 아침에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전체 케이스의 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유니버시티 오브 홍콩의 발표처럼 70배나 델타 변이보다 확산 속도가 높다고 하면 이건 하루에 얼만큼입니까? 어제 코넬 대학교가 문을 닫고 하는 것 발표될 때도 역시 그 비슷한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 무서운 속도의 확산에 하실 수 있는 대비는 하셔야지 됩니다. 현상과 대비책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비책의 예고편은요. 거의 반 정도의 되돌림표, 완전히 되돌림표는 아니지만 한국도 지금 뭐 9시 통행금지, 사람 모이는 숫자는 점점 줄이고 했잖아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미국의 백악관에서도 지금 거의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 파티를 하지 않고 꼭 모여야지 되는 미팅만 하고 있는데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뭐 크리스마스 파티 같은 거 지금 취소하고 있고요. 영국에서는 뭐 어느 때보다도 지금 확진자가 많기 때문에 인구 6,700만 명, 약 7천만 명으로 잡아도 한국보다 그러니까 영국이 한 1,000만 명 정도 인구가 적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루 확진자가 7만 8천 명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결론을. 병원 입원율도 너무 높고 미국은 아직까지는 오미크론 변이가 크게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37개 주에서 감염자가 있네는 나왔지만 확실히는 아닙니다. 전체 그 코비드-19의 3%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부터 확산될 것이다. 라는 것은 너무나 아주 확실한 것이고요. 해서 입원율이 13%가 늘어났네요. 현재 사망률이 하루 그 1,300명으로 많이 늘어났고요. 특히 위스콘신에서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는 분들, 미시건주도 마찬가지고 몬타나, 애리조나, 켄터키 이런 주들이 지금 그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율도 높고 사망률도 높습니다. 위스콘신을 특히 이제 주목을 해야지 되고 텍사스의 경우는 최근에 조금 이 코비드-19 그 확진자 같은 것이 데이터로 볼 때 안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진 비율이요. 이틀이 지나면 2배가 됩니다. 이틀 만에 2배. 이게 이제 더 빨리 확산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백신의 효력인데 다른 변이 바이러스보다 델타 때까지만 하더라도 백신이 굉장히 많이 막아준다고 했는데 코넬 대학교가 백신 접종률이 98%랍니다. 그리고 이제 확진자 나온 사람들을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겠죠. 다른 커뮤니티보다는 98% 백신 접종률에서도 이렇게 이걸 뚫고 들어가서 학교가 문을 닫아야지 될 정도. 스포츠 이벤트를 전부 하지 못할 그럴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는 증상이 마일드하지만 이것도 현재고 마일드하다 할지라도 이렇게 확진자가 많으면 사망률은 델타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것을 최악의 시나리오를 지금 전문가들은 갖고 가는 겁니다. 코넬 대학교에 이어서 뉴욕 유니버시티도 이벤트 지금 취소했습니다. 브로드웨이 뮤지컬도 취소,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도 지금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고 스포츠계는 NFL이 완전히 지금 그 슈퍼 스프레더 완전히 너무 많이 그 퍼지고 있기 때문에 비상사태입니다. 애플도 스토어 문을 닫았습니다.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마이애미에서 제일 처음에 문을 닫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온태리오의 오타와에서도 닫았고 메릴랜드의 애나폴리스, 그러니까 지역으로 보세요. 아직 서부는 없네요. 마이애미 제일 동남쪽 끝에서 이 메릴랜드 위에로 올라가서 그 애나폴리스로 갔다가 다시 더 북쪽으로 가서 이 온태리오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시에서는 가족 모임을 하지 마십시오.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에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병원은요, 지금 그 환자들이 너무 많은데 메릴랜드 주의 그 아나폴리스 애플 스토어가 닫았다고 했잖아요. 환자가 너무너무 많아서 지금 또 이제 뭐 병상이 모자란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러나 아직까지는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은 백신 접종을 맞지 않은 사람, 뚫고는 들어가되 감염은 돼도 오미크론 변이에도 백신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훨씬 많이 아프고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고 사망자도 마찬가지로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 내리기 너무 이르다. 백신의 효능 이런 것에 대해서도 라고 보고, 또 이제 사람의 건강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건강이 이미 약하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 암 치료를 받으셨다던가 아니면 뭐 장기 이식 수술을 받으신 이런 분들은 늙게는 심각한 거죠. 그리고 나 건강한 뭐 30대, 40대, 50대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건강하지 않은 앞에 말씀드린 그 같은 조건을 갖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있는 거잖아요. 모든 가정에나. 모두의 문제입니다. 독감으로 1년에 숨지는 사람이 몇만 명이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할 때, 그리고 완전 접종을 안 한 사람이 미국의 40%입니다. 완전히 접종하신 분, 2번 다 접종하신 분들 이제 며칠 전에 겨우 60%를 넘었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백신에 대해서는 존슨앤존슨은 다른 그 두 가지 백신과 비교되는 게 한 번 맞으면 되는데, 이 존슨앤존슨이 드물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케이스 10만 케이스 가운데 10만 명이 접종 받으셨다 하면은 한 케이스 정도가 특히 이제 조금 젊은 나이가 많은 여성들 아래 나이대, 중년, 조금 젊은 50대 아래 이런 여성들이 이제 혈액이 응고되는 이런 현상이 10만 케이스 가운데서 한 케이스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 존슨앤존슨도 지금 뭐 600만 명, 700만 명 정도 접종 받으셨다고 하잖아요. 한 번으로 완결되는 이 존슨앤존슨. 그래서 조금 더 데이터를 보고 나서 존슨앤존슨을 뭐 50대 이하의 젊은 여성들은 뭐 접종받지 못하도록 한다던가 하는 결정을 지금 내릴 모양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미국 사람들이 백신 접종 받지 않은 사람들이 40%가 되는데, 세계적으로 따지면 가난한 나라, 백신이 없는 나라는 더 이것보다 맞고 싶은 마음은 강하고 맞지는 못하고 하는, 그쪽에서 또 오는 것들이 쭉쭉쭉쭉 아프리카와 미국보다 더 가까운 유럽 쪽으로 가서 미국까지 지금 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지 되는가? 당연히 백신 접종 받으셔야지 되고, 부스터샷도 지금 그러니까 1차, 2차 접종 받고, 뭐 존슨앤존슨도 마찬가지지만 접종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16살로 나이도 어려졌죠. 그러면 부스터샷 접종을 받으셔야죠. 왜 오미크론이 선봉부대는 그 적이라고 할 때 선봉부대는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상황이 37개 주에서 발견은 됐지만 이 미국이라는 큰 성을 넘어오려고 하는데, 넘어오는데 사다리를 타고 넘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다리를 딱 치고 그 선병대 용맹한 오미크론이, 강한 오미크론이 사다리를 막 타고 가서 그러다가 이제 어디를 딱 들어가고 하는데, 지금 동문, 북문, 서문, 남문을 활짝 그 빗장을 열어 젖히지는 못했습니다. 오미크론이. 그 열어 젖히기 전에 아직은 몇 주의 시간이 남아있다고 하니까 부스터샷을 뭐 안 맞아도 될 것 같아, 델타를 생각하시고 그러셨던 분들은 부스터샷을 맞으셔야지 되는 겁니다. 생명을 지킬 시간이 있는 거죠. 여러분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면역력이 약한, 간 이식 수술을 받으신, 암 치료를 받으신, 유방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 얼마나 많으세요. 여성분들, 가족들 다 이거 함께 해야지 되는 공동체입니다. 정말 급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해답은 그 백신과 부스터샷밖에 없는데, 부스터샷 백신 접종 끝내고 맞으신 분들은 미국의 27%밖에 안 됩니다. 저는 27%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고 나니까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그렇지 않아도 백신 접종 의무화를 가지고도 그렇게 뭐 법원에 가고 반발이 있고 시위도 있고 하는데 연방정부 차원에서 부스터샷을 의무화시키기는 지금으로서는 힘들어 보이고 사업체와 대학교에서 부스터샷 접종 의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오페라가 모든 직원과 관객에게 부스터샷, 백신 접종까지가 아니고요. 부스터샷까지 접종받아야 오케스트라 단원도 연주를 하고 그 연주를 감상할 수 있게 지금 그렇게 했고요. 조지타운 유니버시티, 뉴욕 유니버시티, 그리고 이제 뭐 미네소타에 있는 또 다른 뭐 프라이빗 칼리지 같은 데도 학생과 스텝에게 부스터샷 의무화를 지금 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NFL도 당연히 뭐 코치와 그 스텝들에게 12월 27일까지 부스터샷 접종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백신 접종, 완전한 접종에 대한 생각이 사람들마다 굉장히 다른 겁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보면요. 저도 회사에서 동료들과 얘기를 해보잖아요. 그런데 미국 성인의 49%는 두 번 맞았으면 뭐 존슨 앤 존슨은 한 번이지만 완전 접종된 거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에 따라서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시니어의 3분의 2는 55세 이상의 3분의 2는 부스터샷까지 맞아야 완전 접종이라고 생각을 하신답니다. 질병통제국장에게 어제 기자들이 마구 물어봤죠.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부스터샷을 의무화 하실 겁니까? 답변하지 않더군요. 질병통제국장은 과학과 현실을 같이 보겠습니다. 과학이 더 많은 데이터로 답을 해주면 그 데이터를 리뷰를 해서 저희가 이 백신 접종이라는 것의 개념, 이게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과 모더나의 경우 2번, 존슨 앤 존슨 1번, 이것을 백신 접종 완료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부스터샷까지를 백신 완료로 할 것인가, 이것은 아직은 좀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앤토니 파우치 박사는 뭐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 그리고 모더나 전부 굉장히 그 부스터샷을 맞으면 이 부스터샷이 오미크론 변이를 막는데 힘이 크기 때문에 새로운 이 오미크론 변이에 관한 백신을 개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개발하면 뭐합니까? 개발하는데 시간 들어가죠. 또 다른 변이가 또 나올 확률이 높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다 하고 이제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하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여지고요. 그리고 백신 접종과 부스터샷, 지금 해외에서는 백신 접종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했었던 사람들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나오고 확산이 쫙 되면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맞는 것으로 돌아가고 있답니다. 어쨌든 그리고 가족들이 모이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부스터샷까지 다 맞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막 침 튀기면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항상 모이시기 전에는 또 가족들이 모일 때 이 추운 겨울 실내에서 오선도선 이거 전 좀 먹어봐 하고 뭐 붙이면서 먹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rapid 테스트를 분명히 하고 가족들끼리 만나시기를 관계 당국에서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제가 상당히 미국적인 그 스토리와 하나는 미국적인 스토리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상당히 미국적인 사진이구나. 그 사진이 스토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해서 다른 중요한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12월 달에 이 토네이도 폭풍 전례 없다고 기상 관계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주말에 켄터키에서 쭉 뭐 그 아래 테네시라든가 북쪽의 일리노이라든가 미주리주까지 그랬는데 이번에는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약간 그 켄터키에서 일리노이보다도 더 약간 북쪽이라고 할 수 있죠. 아이오와 그리고 북서쪽 쪽으로 캔사스까지, 캔사스 바로 위에 네브라스카까지 굉장히 그 폭풍이 심하게 불고 그 강도, 바람의 강도 자체가 토네이도가 한 뭐 20번인가 강타를 했다고 하거든요. 뉴멕시코부터 미시건주까지, 그러니까 이쪽에 서쪽으로 가장 가까이 오면은 뉴멕시코까지도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강풍이 내려진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구로 보면은 한 3,600만 명 정도가 해당이 되거든요. 미국 인구 10분의 1 정도가 지금 강풍주의보가 발령된 그런 지역에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풍이 일어나면은요,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비가 내린다고 하지만 비가 내리지 않는 그 강풍은 산불이 많이 일어나죠. 다른 지역에서 지금 그런 일들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아이오와주에서도 어제 이 폭풍 속에 트럭을 운전하고 가시다가 뭐 폭풍이 뒤집히기도 하고 사망자도 나왔고, 캔사스 그 세리에 있는 그 국제공항에서 임시 대피했습니다. 그 메인 컨트롤 타워가 관제탑이 막 흔들리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을 정도라고 하거든요. 지붕도 날려보내고 트레일러도 날려보내고 토네이도 21번이었네요. 어제 그쪽 지역에. 그리고는 이제 그 대통령이 켄터키주에 가서 어제 이제 메이필드 그 주민에게 뭐를 설명을 하고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는요, 그 사진이 상당히 미국적이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사진을 지금 보면은요, 대통령은 서 있습니다. 서 있고, 그리고 이제 세 사람 다 바뀌니까 대통령 왼손에 보니까 그 마스크가 이렇게 쥐어져 있고 설명을 하는데, 완전히 그쪽 지역이 이제 빨간 벽돌을 써서 집을 짓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 메이페어 그쪽 지역이요. 그래서 주민이 두 사람인데 조금 더 나이 든 여성과 조금 더 나이가 좀 덜 든 여성, 자신들의 집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집이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옆에만 그 벽돌이 차곡차곡한 부분이 조금 남아있고, 그 벽돌이 다 무너지고 재가 되고 한 거기에 앉아서 뭔가를 수습하려고 했겠죠. 오렌지색 그 장갑을 끼고 있고, 또 다른 여성은 왜 우리 홈디포 같은 데 가면 흔히 보는 뭔가 그 좀 강한 것을 다루기 위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패칭을 해놓은 그런 장갑, 또 한 여성은 뒤에 장갑을 끼고 이렇게 서서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있는데, 한 여성은 앉아 있어요. 기운이 없는 거죠. 지금 앉아서 이렇게 위로 쳐다보면서 대통령이 뭐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앉아 있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여성은, 서 있는 여성은 그 윗 주머니에 이제 이렇게 손을 그 집어넣은 채로,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그 대통령이 그 국민을 잘 그 돌보는 일을 하는 국민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사진은 딱 그거예요. 대통령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이 서서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 나는 기운이 없다고 앉아서 얘기한다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직책 자체를 존중하지 않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우리 집 앞에 와서, 무너진 집 앞에 와서 어머 너무 안 되셨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연방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합니다 할 때 이 모습이 저는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보기 힘든 사진이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대통령 자신은 내가 이렇게 이 정도의 피해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마 부통령 때도 이 같은 피해 현장은 가지 않은 것 같죠 하면서 그 잔해가 어깨 높이까지 그 차오른, 어깨 높이까지 그냥 그 토네이도라는 게 갑자기 막 불어와서, 저도 토네이도 지역에 살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비디오나 그 사진은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그냥 순간적으로 지붕이 다 날아가 버리고 그 벽돌이 내려앉으면서 다 깨져서 가루가 되고, 우리 어렸을 때 소꿉장난 할 때 고춧가루라고 할 때 그런 때처럼 가루가 돼버리고, 가구는 완전히 파손됐다라는 말 갖고는 실감이 안 나요. 가구가 다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뭐로 만들어져 있고 찢어져서 조각조각이 나 있는
벽도 날아가 버리고 지붕도 날아가 버리고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그 켄터키주를 중심으로 해서 뭐 테네시주, 뭐 알칸소, 미주리, 위에 일리노이까지 불어닥쳤던 그 토네이도로 현재 뭐 사망자 88명 나왔고, 연방 지원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어제 대통령이 갔던 겁니다. 이 사진이 첫 번째 현상과 함께 미국적이다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굉장히 미국적인 겁니다. 뭐 어느 나라나 비슷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미국이 많이 그렇죠. 뭐 공화당 대통령이나 민주당 대통령이나 대사는 본인이 대통령이 될 때 어떠한 그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을 때 그 사람이 그 정도는 적절하다고 생각되면은 자리를 주는 게 대사직이죠. 두 가지 자리를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어제 확정됐고 오늘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미셸 관 하면은 한국 분들도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김연아 이전에 미셸 관 해서 한국도 갔었고, 한국에 갔었을 때 2010년이었는데 이미 어떠한 미국 정부가 정한 그러한 그 오바마 때죠. 그때는 미국 그냥 말하자면 좋은 그 대사, 퍼블릭 대사 형태로, 공식적인 이런 나라의 대사는 아니지만 그런 형태로 갔고, 그 이전에 미셸 칸은 이미 오바마 이전에 부시였잖아요. 부시 때 콘돌리자 라이스가 국무장관을 지냈죠. 공화당 국무장관이 이 국무부가 뭐 여러 가지 외교 사절 보내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중국에 갔고 러시아에 갔고, 왜냐면 세계적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그 피겨 스케이팅으로 너무나 인기가 있으니까 미국의 소프트 파워로 활용을 한 거죠. 그러면서 저는 미셸 칸이 아직도 집이 토렌스의 부모님 혹시 계시나요? 그 당시에 토렌스였기 때문에 더 가깝게 느껴지는데, 그렇게 이미 2006년부터 피겨 스케이팅 2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하고 나서 다른 자신의 그 일을 잡은 거죠. 이 미셸 칸을 바이든 대통령이, 미셸 칸이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2015년도에는 힐러리 클린턴 지지하는 그런 일을 많이 했거든요. 오바마 때도 마찬가지로 했으니까 이제 오바마가 이제 그 뭐 아르헨티나, 러시아, 그리고 그때 한국, 싱가포르 이런 데 이제 막 미국의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라고 많이 보냈었고,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도 많이 지지를 했습니다. 미셸 칸이요, 어제 벨리즈라는 나라, 멕시코 바로 아래에 있고 캐리반, 그러니까 이제 중미죠. 예전에 뭐 1800년대는 영국의 식민지였고, 그 전에 뭐 스페인 사람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이제 영국으로부터 식민지를 지내고 뭐 이러고 있었을 때는 무슨 뭐 그 영국령 뭐 온두라스다 이런 얘기도 많이 받았던, 인구가 뭐 몇십만 명 안 돼요. 한 40만 명도 안 되는, 30몇만 명이라고 하던가요? 39만 명 정도 되는 로스앤젤레스의 10분의 1밖에, 로스앤젤레스 시리에 그리고 카운티로 하면은 뭐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벨리즈라는 이런 그 나라, 1981년도에 독립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작은 나라도 유엔에 가입했어요. 1985년도에 이제 북한 같은 나라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강대국이 밀어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강대국의 목적에 의해서 해서 지금 그 벨리즈의 대사로 어제 지명을 했고, 또 한 사람은 아주 미국의 민주당에서 중요한 사람입니다. 캐롤라인 케네디를 호주 대사로 지명을 했습니다. 호주 대사는 지금 바이든 시대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중국을 견제하면서 그 쿼드 같은 인도, 호주, 일본, 미국 이제 딱 뭉쳐서 뭔가를 하면서 열심히 미국이 호주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정말로 미국 독립운동할 때 막 군대도 보내주고 했던 프랑스를 기분 나쁘게 하면서 호주는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호주 대사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딸인 캐롤라인 케네디를 오늘 아마 지명한다고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 캐롤라인 케네디는 지금 이제 63살 아니면 64살인데요. 생일을 잘 몰라서요. 그런데 캐롤라인 케네디는 일본 대사도 했었잖아요. 아시아에서 일본은 굉장히 중요한 우방국이었고 그 대사를 했었고 2017년까지요. 2013년부터 오바마 때에 그의 선거운동을 굉장히 많이 해줬으니까 캐롤라인 케네디가, 그리고
그 민주당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은 이제 정치인들 다 사라졌지만 거의 중요한 정치 가문이잖아요. 일본 사람들도 굉장히 캐롤라인 케네디를 좋아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2017년도 그 자리를 나왔죠. 지금은 이제 인도 태평양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은 이제 대통령이 자신들과 연관이 된 줄만한 자리에 줄만한 사람을 갖다가 두는 거죠. 미셸 칸 같은 경우 한 인구 40만 명 되는 중미의 캐리반 어떤 벨리즈라는 국가 정도는 대사가 괜찮겠네. 캐롤라인 케네디는 일본의 경험도 있고 그 전에 정치 경험은 없었지만 어쨌든 호주 대사 정도는 할 수 있겠네. 가문의 후광도 없는 거죠. 그 케네디 가문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존 F 케네디 대통령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딸이라고 하니까 그러한 것과 또 두 사람 다 여성이라는 것, 이제 이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팍스 TV에서 어떻게 데미지 컨트롤을 하는지를 팍스의 대표적인 목소리인 션 해니티를 통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때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던 마크 메도우즈에 관한 얘기가 들어오고 있고, 마크 메도우즈가 실제로 의사당 사건에 굉장히 깊숙이 개입했다는 워싱턴 포스트 보도 같은 것들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워낙에 이 사람이 참 묘한 사람이에요. 연방 하원 의원을 하면서 3월 달에 그 하원 의원 자리를 내놓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리라고 믿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몇 개월 남지 않은 1년도 채 남지 않은 그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가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했고 9월 달부터 이미 이 비서실장, 백악관 대변인, 백악관의 스티븐 밀러 자문 이런 사람들이 다 캠페인 헤드쿼터에 모여서 9월 달이면 선거 치러지기 전이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만일의 경우 부정선거라고 하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여러 의논 그 당시에 논의를 했다고 하고, 공화당의 짐 조던 오하이오주가 지역구인 이런 의원들을 포함해서 중요한 본인이 하원 소속이니까 그런 의원들 열심히 일하도록 독려했고,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세세한 것을 보통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오늘 워싱턴 포스트에 보도된 것 보면은 완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당신이 됩니다. 안 될 땐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이 글을 쓴 사람이 책인데요. 그 책이 무슨 책이냐면 백악관 비서실장이라는 제목의 책인데 화이트하우스 Chiefs of Staff이라는 그런 책을 쓴 사람인데, 이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대통령에게 어려워도 진실을 말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어느 나라나 다 비서실장. 그런데 이 비서실장은 아첨의 예술가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아무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지아주의 총무처 장관에게 전화를 하면서 이거 뒤집어 그 표보다 한 표만 많으면 돼. 바이든이 받은 표보다 풀튼 카운티에서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을 때도 옆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비서실장에게 박스에 여러 로라 잉그레엄이라든가 아니면 션 해니티라든가 브라이언 킬미드라든가 팍스 앤 프렌즈의 그런 어피니언 리더들이 그 의사당 사건이 있었던 날은 본인들이 계속 전화를 해서 이거 막아야 된다. 트럼프 지지자들을 의사당에서 나오게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밖으로는 지금까지 계속 며칠 전까지 계속 그랬습니다. 계속 터커 칼슨은 여기에 속하진 않았지만 이 터커 칼슨도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테러를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의사당 사건에 대해서 그 지지자들이 그렇게 폭동을 일으켰다 하니까. 그런데 어제 드디어 션 해니티가 말했습니다. 계속 지금까지는 트럼프 지지자가 어디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텍스트할 때는 이거 이러다 지지자들 내려오게 해야지 된다고. 당신의 레가시가 다 무너진다고.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션 해니티가 드디어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폭도들이라고 폭동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난하는 말을 했거든요. Now, all riots obviously are bad, all of them. And on this program, we strongly condemn the violence on January 6th, just like we condemned all of the violent riots from the summer of 2020. 네, 1월 6일에 있었던 그 폭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라이엇이라고도 얘기했고 바이올런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가담한 모든 사람, 그 폭력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을 비난을 한다고 이 프로그램에서는, on this 프로그램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지난 여름에 그랬던 것처럼 지난 여름에 그랬다고 하는 것은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에서 일어났었던 폭력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직접 그렇게 표현하진 않았지만 이게 팍스로서는 지금 데미지 컨트롤을 하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월 6일 날 그렇게 션 해니티 등이 이제 성명을 발표를 할 수 있나 해야 된다라고 하는 텍스트를 보내고 했다고 했을 때도 몇 시간 지난 뒤에 정말 막을 수 있는 시간 다 놓치고 그리고 나서 발표한 성명에서도 당신들을 사랑한다. 뭐 집으로 가긴 하되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 다음날 데미지 컨트롤을 트럼프 전 대통령도 했었습니다. 션 해니티가 지금 했었던 말과 똑같이 폭력에 가담한 사람 당신들은 이 나라를 존중하지 않았고 법을 위반했으며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하루 사이에 데미지 컨트롤 했죠. 그리고 그 폭동을 일으켰었던 사람들 재판받고 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들의 지지자였고 가라고 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끝내 그들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팍스 공영방송 아닙니다. 데미지 컨트롤 시작됐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연방준비제도 이제 공개시장위원회 어제 하고 나서 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에 들었는지 주식시장 3대 지수가 전부 1% 이상 올라갔었는데 지금 나스닥 떨어지고 있네요. S&P 500도 19.76포인트 떨어지고 있고 아침에 시작할 때는 괜찮은 편이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77.63포인트 오름세네요. S&P 500는 내림세였는데 나스닥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287.83포인트 내리고 있는데 이 연준 의장의 얘기는 거의 한결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하면서 내년 말에는 2.6% 정도를 예상하기도 하고 기대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기대와 예상 수준은 9월달보다는 조금 높은 겁니다. 9월달까지만 하더라도 내년 말이 되면 2.2% 정도 될 것이다 했는데 지금 그렇게 됐고요. 지금 물가 인상이 11월에 6.8% 1년 전에 비해서 올랐고 10월 달에는 5%가 올랐잖아요. 결국은 어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공급망 등등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으니까 사실은 실업률이 완전히 회복되고 나서 이자율을 올리기 시작하는 것을 연준에서는 원했지만 인플레이션이 워낙에 높아지니까 예정보다 빨리 채권 사들이기를 줄이고 뭐 한 3분의 1씩으로 줄여서 끝낸 다음에 3월 달부터는 이제 이자율을 조금 올리기 시작한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연준이 채권을 많이 사들여서 사람들이 이제 뭐 융자 비용도 좀 적게 하고 이런 것을 해줬는데 채권 사들이기를 줄이고 없애면 이자율을 올리기에 이제 적절한 그런 환경이 되니까요. 해서 연준의 말을 믿자면 이 인플레이션이 내년 중반기 여름에는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제롬 파월 의장은요. 가솔린 값은 최근에 내려가기 시작했고 공급망 적체도 조금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지금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가 너무 강하니까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더 세지게 되는데 지출을 조금 이제 줄이고 있잖아요. 경기부양책 돈 받은 것 같은 것도 처음과 얼마 전까지가 많았지 지금은 좀 썼으니까 해서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연준이 컨트롤하기 힘든 상황을 만들면 안 되는데 지금은 좀 컨트롤하기가 조금 힘든 것 같고요. 만약에 연준이 이렇게 계속 인플레이션이 내려갈 것이다. 물가가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도 소비자는 물가는 더 올라갈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답니다. 지금 연준 의장이 어제 했었던 얘기가 잠깐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시적인 그런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인플레이션 같은 것들이. 그런데 사람들은 반대로 계속 물가는 올라갈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올라가기 전에 사들이기 시작을 하고 물건 같은 것을 그러면서 물가는 올라가는데 하면서 임금 인상을 또 요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임금 인상을 요구를 하면 회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노동력 일할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걸 올려주면은
또 물건값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자선 사업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컨트롤하기가 조금 힘든데 사람들의 마음과 연준 의장의 그 생각이 지금 조금 약간 그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뭐 임금 많이 올랐고 고용도 강하고 실업률은 현재 4.2%인데 내년에 3.5% 정도는 돼야지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아무튼 연준의 행동은 이자율을 높이면 융자하는 비용도 높이고 그럼 융자하는 비용 높으면 이제 돈을 사람들이 막 꺼다가 쓰고 이러는 것 안 하게 되잖아요.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이 인플레이션, 공급망 적체 등 같은 것을 인플레이션의 원인이기도 한 해결해 보기 위해서 백악관에서 오늘 그 회의를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팬데믹 이전에도 미국의 트럭 기사가 한 6만 명 정도는 부족했다. 그런데 팬데믹 이후에 8만 명 정도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21살이 아니라 18살로 하자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백악관이 지금 어떻게 트럭 기사를 이렇게 리크루트를 하는가. 신세대 트럭 기사, 뉴 제네레이션 이런 말을 하는 것 보니까 아마 뭐 나이도 내리고 이런 것들도 나올 것 같은 분위기는 되거든요.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 The Truck Action Plan이라고 해서 미국 상품을 72%를 트럭이 실어 나른답니다. 여기로 저기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다른 수송수단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난해에 트럭 기사에 대한 임금이 작게 7%에서 많게 15%까지 올렸는데도 모자라는 겁니다. 그럼 계획은 백악관의 안은 무엇이냐? 연방정부가 기금을 좀 주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그 제대한 젊은 군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트럭 기사, 그 상업용 그 운전기사 자격증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훈련을 시키고 자격증 라이센스를 하는 그 과정을 뭐 좀 쉽게 돈이 있으면 쉬워지잖아요. 빨라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은 이제 단기적인 것이고 장기적으로도 뭔가 계획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핏 브리저지 이 교통부 장관이라든가 마티 월시 그 노동부 장관도 오늘 그 백악관에서 그 전문가들과 그 업계 전문가들과 라운드 테이블 그 회의를 하면서 트럭 업계 리더들이죠. 당연히 어떤 그 프로그램 그리고 또 트럭 그 리스하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말하자면 그 본인들이 다 가져가는 포식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가 조사 같은 것도 지금 노동부하고 교통부에서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조 맨신 의원의 많은 것이 달려 있습니다. Build Back Better 이 안, 사회복지 지출안, 기후변화 그 지출안 이 안이 1조 7,500억 달러 규모가 되는데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 공화당에서 처방약값, 인슐린 값을 한 달에 35달러로 모자를 딱 씌우는 것에 반대한다 하면 또 뭐 이것을 또 막 처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도 이제 조 맨신 의원과 대통령이 어떤 접촉을 한 것 같은데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조 맨신 의원이 지금 아마 수요일에 여러분들 체크를 받으셨을 텐데 자녀 한 명당 뭐 300달러, 250달러 자녀 양육 세금 공제를 캐시로 주고 맘대로 써라 해서 지금 어느 대학교죠? 어떤 대학교가 조사를 컬럼비아 대학교의 빈곤 사회정책센터에서 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해서 어린이 빈곤율이 40%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 맨슨 의원은 돈을 너무 많이 풀고 있다 하면서 여기에 반대를 한다는 거죠. 이 안이 들어가 있죠. 수요일이 마지막 체크를 받으셨던 거고 12월 달이 끝나고 1년을 연장을 하려고 했는데 이 연장이 되느냐 마느냐 이것도 지금 1조 7,500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지출안에서 해결되고 있지 않은 문제입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텔레비전 광고에서 핫케이크 나오는데요. 저 핫케이크 잘 먹지 않는데 빈대떡이 더 좋은데 좀 참 먹음직스럽네요. 네, 이것도 미국이죠. 미니아폴리스의 전 경관이었던 데릭 쇼빈이 5월인가요? 4월이군요. 그 2급 의도하지 않은 살해 혐의, 3급 살인 혐의, 2급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아서 22년 6개월 수감이 돼서 지금 형을 치르고 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을 수갑을 채우고 9분 정도를 다리로 목을 누르고 목 졸라서 결국은 숨지게 했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2년 6개월은 그 형인 것이고 또 다른 조지 플로이드를 헌법상의 민권을
지키지 못하도록 했다. 민권 위반이다. 해서 여기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을 한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그리고도 이제 예전에 하나가 이렇게 되니까 2017년도에 14살의 어떤 청소년을 체포하는 과정에서도 뭐 목을 조른다던가 프레쉬 라이스로 머리를 때렸다던가 이런 것도 민권 위반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유죄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1월 달에 시작되는 연방재판, 다른 3명의 경관들이 있었잖아요. 그 연방재판은 받지 않게 되는 거죠. 선고는 나중에 하겠죠, 법원에서.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터 리블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터 리블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고요.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승무원들이 지금 승객들이 너무 이 룰을 지키지 않는다고 연방정부에게 하소연하고 있대요. 뭐 좀 만들어 달라고요. 강혜신이었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